네, 에이펙 정상회의 두 번째 본회의는 이제 2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본회의가 마무리되면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본회의가 마무리되면 의장국 인계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의장국이죠. 그래서 다음 의장국인 중국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 의장국 인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단체 사진 촬영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또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어떤 표식이 거기서 보여질지 그런 것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나면 폐회선언이 있고요. 아마 이쯤에 경주선언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통령의 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으면 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뒷이야기들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수희 논설위원, 네. 그 사이에 좀 속보가 들어온 게 있죠? 예, 시진핑 국가 주석의 이제 발언이 저 국제면을 통해서 계속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발언이라는 거는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본회의가 대략 이제 12시 무렵,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이제 종료될 시점이 됐는데 이때 의장국 인계식이 열립니다. 네. 이 다음에 에이펙 회의를 개최할 중국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의장국인 우리가 이 폐회사를 할 것이고 그걸 넘겨받아서 다음 의장국이 인계를 받으면서 또 발언을 내놓게 되는데,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회사에 상당히 많이 좀 화답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개회사에서 AI 이니셔티브 강조했고요. 그리고 저출생 문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를 같이 좀 꾸리자, 이런 제안을 내놨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런 인구 구조 변화 이니셔티브가 아태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고요. 또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아태가 공동 부유하자. 공동 부유라는 말 중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다 함께 부유하게, 부강하게 살자, 잘 살자라는 의미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에이펙 회원국과 함께 AI의 소양을 제고하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내내 이 제기됐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화답하는 이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시진핑 주석이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게 보면 이제 인구구조에 대한 인구구조 이니셔티브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공동부유 얘기 있었고, AI 소양 함께 제고하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발언을 했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교수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그 차기 의장으로서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유무역이나 공정무역, 개방 가능성, 지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여타 국가 회원국 간에 이견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AI,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중요 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도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의 이해관계도 잘 부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인구구조 대응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할 그럴 의향을 보인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AI 부분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것에 한국과 더불어서 중국도 상당한 그 기술 선진국으로서 이제 그 선도하기 위해서 우월한 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 주도로 한국이나 일본, 유럽의 기술 선진국이 AI 분야의 어떤 선도적인 주의를 갖기 위해서 지금 연대를 결성하면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전환과 AI가 채택된 것이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것이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좋은 기회로 인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이 차기 의장이라는 그런 지위를 활용해서 중국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이 AI는 사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큰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이 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근데 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그 젠슨 황 그 최고 경영자를 통해서 이 GPU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GPU가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이 AI를 개발하려면 결국 반드시 필요한 게 이 GPU인데 이 GPU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난리였잖아요. 예, 난리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이 이거에 5만 장을 확보하겠다.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네. 당시에 비아냥도 있었다고 해요. 5만 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비아냥도 있고 했다는데 어제 이 젠슨 황 회장으로부터 무려 26만 장이요. 예. 네, 26만 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제 젠슨 황 회장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죠. 예, 젠스랑 CEO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GTC 행사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좀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뭐 경주에서 알리겠다. 한국에 와서 알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뭘까? 이 젠슨 황 회장이 우리한테 무슨 기쁜 소식을 줄까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하루 뒤에 그 기쁜 소식을 알게 됐어요. 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GPU 확보 경쟁이 지금 치열하잖아요. 많이 알려진 대로 미국, 중국 이쪽에서 지금 GPU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거에 더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만약에 얘기가 나온 대로 26만 장 GPU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지금 상당량의 GPU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걸 확보해야 AI 시대의 여러 가지 사업 부문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제 말씀드리면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각각 이제 5만 장씩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이 업체와 그 젠슨 황 CEO 통해서 같이 나왔고요. 그 기업들에게 이 26만 장 중에 5만 장씩을 그렇죠. 공급하겠다. 그게 네네. 어디라고요?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등이고요. 네,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공교롭게 딱 이 네 그룹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만났던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삼성 회장, SK 최태원 회장, 네,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의장 다 만났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 젠슨 황 CEO 접견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네. 젠슨 황 CEO도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파트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기회를 맞는 시기가 왔다. 소프트웨어 제조 AI 부문에서 한국에게 아주 큰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덕담도 건넸습니다. 실제로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못지않게 앞으로 이게 피지컬 AI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이 AI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게 로봇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다 그대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통해서 이 귀한 GPU를 확보한 회장님들 지금 젠슨 황 회장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함께 이 네 그룹 대표들이 지금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네요. 예, 말씀드린 그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AI 팩토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서 공장에서 그 AI를 도입해서 그 제조, 생산 공정 자체를 AI로 자동으로 지금 구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GPU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걸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또 엔비디아의 지금 핵심 부품 HBM 공급하는 대표적인 회사 바로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관계에 있죠. 그러다 보니 젠슨 황, 특히 이제 한국, 우리나라와 여러 면에서 옛날부터 인연이 깊었던 관계인데 앞으로 산업적으로도 이 관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결국 이 귀한 GPU를 26만 장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이번 에이펙의 우리의 큰 성과 중에 하나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26만 장 중에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의 5만 장씩을 주고 나면 한 6만 장이 남잖아요. 보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 정부입니다. 데이터, 예, 정부가 데이터 센터 등을 통해 정부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큰 성과죠.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한 것과 더불어서 이 경제 기술 측면에서 이제 우리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26만 장 중에 그 삼성, SK, 현대차가 5만 장씩 받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6만 장을 확보한 걸로, 만장 더 그래서 확보한 걸로. 나머지는 네. 우리 정부가 활용한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그 기사를 아무래도 제가 IT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예. 공급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6만 장에서 좀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 장은 어디 갔지라고 생각했어요. 26, 다 합치니까 25만 장이었는데 이 만 장이 네이버에 더 간 걸로 확인이 됐군요.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우리나라 26만 장을 이제 그 선 공급하기로 약속한 거는 엔비디아의 측면에서도 위원님 말씀해 준 것처럼 함께 일을 해서 뭔가 산업으로 실제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제조 역량을 가진 그런 그 기업들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